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담양 중록원대 추월당 이 전원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군수님께 오늘 이번에 이제 임기가 마지막 되면서 군수님께 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자 이렇게 인터뷰 요청했거든요. 근데 39대 담양 군수치의 39대 41, 42, 43대 이 걸쳐서 5,840일이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20여일 남겨두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간에 군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회가 있으면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고향을 찾아와서 지방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37회 전남도의원에 당선이 돼서 도의원 11년, 담양군수 16년, 27년 동안 공인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께 무엇보다도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저의 혼과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을 하는데 군수님 얼마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하셨네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한 3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다 일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아쉬움은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우리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에 담양이 이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담양구는 무한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고장으로 생태도시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임 기간 중에 그럼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라 해야 될까, 안 그러면 가치라 해야 될까, 그건 어떤 때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요? 무엇보다도 제가 16년 동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이 정책을 군정의 정책과 가치로 삼고, 가치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과 인문도시를 만드는 데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4번 군수를 16년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2002년도에 민선 3기에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48에 그때 당선됐으니까요. 담양이 비교적인 그 보수 성향이 좀 강한 곳에서 48의 군수 당선시켜 줬으니까, 그리고 또 무소속으로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담양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당선을 시킨 거죠. 젊은 군수가 좀 군적을 잘해서 지역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젊은 군수 뽑았는데, 생태도시라는 정책을 2002년도에 제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했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한편으로는 동태인지 생태인지 명태인지 황태인지 모르겠는데 뭐 최군수가 이렇게 뜬구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도시 정책을 통해서 담양이 난개발을 20년 동안 막았다. 제가 4년은 비록 쉬기는 했지만은 민선 3기부터 정책을 시작을 해서 4년 쉬고 5기, 6기, 7기 세월로 하면 한 20년 동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난개발을 막았던 거죠. 마을에 공장 들어온 것 막고 축사 들어온 것 막고 창고 들어오는 것 막고 환경 위해시설 들어온 것 막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담양이 환경이 되살아나고 최적의 주거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전원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좀 유입되고 있고 관광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담양에 700만 관광도시가 만들어져 생태 인문을 접목한 대한교육도시가 되고 역사 문화 예술도시가 되고 또 최근에는 한국전원문화원 유치와 더불어서 담양은 하나의 문화의 공간이고 예술의 공간이고 그러면서도 정원의 공간으로서 생태 정원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과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또 지금 이제 16년 재임 기간 동안 하시지 못하고 조금 서운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코로나 상황이 뜻하지 않게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도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여러 사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제 자재 공급이 잘 안 돼서 사업 마무리가 잘 안 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하기 때문에 품격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 상황과 집중호우가 이게 담양에 왔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어려운 저소득 가족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못하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육 예산을 우리가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00억 규모로 예산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집중호우와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100억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일로 아쉬움은 제가 도의원 11년, 담양군수 16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선 7기 중반기 2년이 넘으면 중반기부터서는 마을을 약 한 310개 우리가 행정부락이 있는데요. 이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세심하게 들어서 이 처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감사 인사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마무리하게 된 것이 정말 아쉽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태도시의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어떤 대립도 서고 또 여기에 또 군수님께서 대립된 것을 원만하게 좀 해결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결을 지금 해 가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해결돼 있는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생태도시 정책이 초기에는 우선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죠.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도시 정책은 우리 담양을 살리는 최고의 정책이거든요. 앞으로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기후 온난화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생태도시 정책인데요. 그 생태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중록원을 조성할 때 2003년도, 4년도, 5년도 아마 제가 태어나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게 중록원 조성 당시입니다. 중록원 조성뿐만 아니라 담양의 도로변, 하천변에다 대나무 식재를 계속 했던 거죠. 담양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순말군 생태도시로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대나무 심어 놓으면은 이 우혹이나 생기고 이 겨울철 되면은 빙판이나 만들어서 사고나 낼 건데 왜 대나무를 저렇게 심고 사들인지 모르겠다. 담양의 대나무는 신이 내린 이 자원이죠. 그때 붙여진 이름이 이제 죽광입니다. 이 미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미친 놈이다. 저는 이 애칭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중록원 조성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조례를 이 의회에서 심의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6개월 동안 통과를 하니 무슨 여기에서 입장료를 받느냐, 관광객이 뭘 얼마나 온다고. 그때는 담양에 관광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중록원이 조성이 되면서 관광객이 연간 100만, 제일로 높을 때 150만까지 계속해서 오는 거죠. 담양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 터뜨려진 거죠. 이런 이제 생태도시 정책이 일괄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확보가 됐던 거고, 그 신뢰의 기반 속에서 일부 반대는 있었지만은 제가 이 4번 당선을 시켜주는 그런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방스는 우리가 법정 소송을 약 한 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물론 군 입장에서 보면은 절차상 당시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될 때 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유 요건의 당시에 3분의 2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시 계획을 인가할 때 시점에서 보면 모든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게 수용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대 하자로 본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우리가 무효 판결을 받고 그러나 그걸 보완을 해서 재처분을 해서 모든 이제 법적인 문제는 다 완결이 됐습니다. 완결이 됐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수용당하신 일부 부분들은 뭐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프로방스가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뭐 전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을 못 받아서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약 프로방스가 안 생겼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런 보상이 따랐겠느냐 하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생태도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담양의 오지 지역이 가장 발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그때 당시는 2002년도만 하더라도 이건 담양의 제일 오지입니다. 이 중록원. 지금은 뭐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했고 마찬가지로 프로방스도
메타세콰이아 길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서, 그건 생태적 자원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약 40cm 되었던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그동안 30년 동안 보식이 안 돼 있던 메타세콰이아를 보식을 하고, 이 메타세콰이아의 유료 입장료 받으면서도 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유료 입장의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담양군의 승소로 그 담양군의 그 모든 주장이 맞다. 그건 메타세콰이아 길은 100% 지금 군 유지입니다. 군이 다 매입해서 지금은 한 5만 3천 평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됐죠. 당초는 약 한 8천 평 정도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만족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산상 뭐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 재산상 약간 피해 보신 분들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군수직이라고 하는 공직이 아니었으면 개인적인 뭐 그분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군수직을 마무리하면서 이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 또 재산상 우리가 공익을 수행하면서 그 관계에서 또 손실을 보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한없는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고, 또 한편은 넓은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16년 정도 이렇게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군수님의 그 나름대로 고수의 원칙이 있을 것인데, 그 원칙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체장 여러분이 계시고 다선 단체장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진했던 이 생태도시화 정책이 대부분이 환영받는 정책이 아니고, 초기에는 대부분이 규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원색을 못 쓰게 한다든지, 지붕을 박공으로 하도록 한다든지, 경관 심의를 한다든지, 프랑카드를 못 걸게 한다든지, 또 축사를 아무 곳에나 인허가를 안 한다든지, 이 마을에 공장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대부분의 이러한 규제를 아무래도 많이 한 편이었죠. 사실은 이러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담양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담양을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킴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주민들은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기 없는 정책을 하면서도 4번 당선시켜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거고요. 또 고집스럽게, 제가 이제 뭐 고집스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일괄되게 16년 동안 정책을 해서 지역의 친환경, 주거, 교육, 문화예술, 관광, 인구 유입, 그리고 민간 투자 유치, 이 모든 부분을 살려내는 정책이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 개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담양이 이제는 난개발되지 않고 담양이 서정적이고 이런 포근한,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는 이런 공동체로 발전되기를 많은
희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군수는 심부름꾼이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지도자가 군수가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국민 모두가 다 찬성하는 정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록 비난과 당대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일괄된 정책,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중심을 잡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 공과 사의 영역에서 늘 고민하는 자리가 군수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기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군수라는 자리는 공익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의지를 다져나가야 하는 이런 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40대를 빼고 그래도 그 기간이 이제 한 2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나 긴 군정을 살피시면서 퇴임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 고향 담양은 제 고향이면서 저로서는 반평생을 이 고향에다 바쳤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뭐 군수직을 누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누리는 자리가 결코 아니고 그야말로 혼과 열정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래서 이제 고향 담양은 제 생명이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담양다운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만일 문화가 허용된다면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퇴임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우리가 현안사업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한 100여 개 됩니다. 지금 민선 8기, 9기로 이어지는 현안사업들이. 이 중에 한 15개 정도가 제 임기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전부 가는데 지금 그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디테일한 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6개월만 딱 자문할 수 있었으면 자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저한테 충고를 하신 분이 있어요. 7월 1일부로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굉장히 군수님 좋은 생각이지만은 아예 모든 부분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십시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공인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 못 읽은 책 좀 읽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사물은 제가 공인으로 봤고 또 군수라는 이치에서 봤기 때문에 자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담양에 최근에 제가 쭉 정리해가면서 보니까 역사, 문화 다양한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나규채 비술장이 사진 작가시여서 사진 좀 촬영하는 걸 좀 배워서 제가 이제 그런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그 사진 하나하나를 남기고 메모를 해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다. 역사적 자료가. 제가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기록의 역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의 역사가 우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담양에 지금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기견을 돌보는 좀 봉사활동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끝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안 그러면 국민들에게 아까 그 삶의 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양 군의 어떤 삶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그 담양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고요. 제가 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담양이 행복하고 또 우리 담양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자연도 저녁에는 쉼이 있는 그런 고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담양에 있는 모든 자산, 그 문화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담양에 있는 뭐 대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을이 있는 곳에 대숲이 있고 대숲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 담양의 또 다른 정체성이죠. 이러한 그 소중한 가치, 자산들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군이 난개발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독일의 환경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 같은 시민들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담양이 됐으면 좋겠다. 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를 말할 때 그 해답은 담양에 있더라. 이런 담양에서 좋은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협조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리고 또 이제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